네, 아마 대선 얘기보다 이 얘기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가 아니라 뭐 계속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입니다. 내용 설명 안 드려도 아마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 담당 직원이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변호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회사 자본의 97%입니다. 이거를 회사는 정말 몰랐을까? 어떻게 이렇게 뒤늦게 알았을까? 이게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제 이번에 범행에 오너가 직접 가담은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횡령이 가능한 구조는 평소에 비자금이라든지 뭔가 이게 불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일개 직원이 횡령할 수 있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근거가 있는 게 옛날에 2014년에 있죠. 그때도 이제 최대 주주나 임직원들이 리베이터 제공이라든지 횡령 배임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적이 있어요. 이 말은 이게 비자금을 자꾸 조성하다 보면 직원들한테 이게 재량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런 게 횡령이 가능한 구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 범행이 직접 가담했다고는 주장 안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과거의 전력을 봤을 때 그런 이제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하면 저는 이게 은행도 이상해요. 보통 제가 사회에서 하다 보면 은행도 이게 대규모 자금 인출할 때는 일개 직원한테 안 하거든요. 회사에 통보를 해준다든지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은행의 연관성, 그다음에 오너 문제, 그다음에 자금의 공범은 있으니까 다 이게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 봅니다. 네, 수사당국이 지금 보니까 이 윗선 개입 여부도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더 궁금증이 좀 커지는 대목은요. 이 직원이 이렇게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이후의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얘기가 생각되는 것은 해외 도피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본부장님. 사실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슈퍼개미가 돼서 언론의 회자가 되는 그런 행보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네, 상장사 주식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네. 본인의 이름과 거주지를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시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 상장사의 주식 7.6% 무려 1,400원어치를 네. 하루 만에 구입하면서 이게 슈퍼개미로 너무나 유명해졌어요. 맞아요. 이게 본인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이 주식을 다시 되파는 과정에서 총 70억 정도 또 손해를 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손절한 이유는 또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가 다시 되파는 과정이 왜 필요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드러나게 만들었는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많고요. 금괴를 또 수백억 원어치 샀죠. 그렇죠. 근데 이거 금괴를 한 거래처에서 800억 가까이 샀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600억 가까이 네. 파는 쪽에서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만 이 씨와 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 회사 회장의 지시로 횡령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죠. 사측에서는 전혀 무관하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엄청난 거액의 횡령과 관련된 진실이 드러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21세기에 이런 일을 하면서 금을 1톤이나 사려고 했다는 이게 굉장히 놀랍다는 얘기를 제작진이랑도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범죄자의 심리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찾은 게 851개에서 한 500여, 한 400 몇 개는 찾았는데 354개의 금괴를 못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금괴로 지금 넣어놨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죠. 못 네. 찾는다는 거. 네. 은닉하기에 굉장히 쉬운 것이 사실 금괴이기 때문에 아, 어디 마늘밭에 그렇군요. 넣어놨을 가능성도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의 돈을 이제 숨겨놓기 좋은 조건이 금괴이기 때문에 금괴를 다량으로 구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직원 1인이 사실상 이렇게 많은 돈을 2천억에 가까운 돈을 횡령할 수 있는 구조라 그러면 사실은 그게 오너라든가 이런 관련자들의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네.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서 사실은 저는 부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투자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이 나오는 장면이라는 것은 그리고 아까도 다른 회사에 주식을 투자한다. 저는 이거 일종의 이제 자금 세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그 돈을 이제 이 공적인 돈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탈세하거나 이 돈을 훔치려는 그런 어떤 횡령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추측해 보는데 지금 거의 이런 경우는 우리 경제 체제에서 사실 발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 참 의아합니다.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이요, 변호사님. 사실 이 직원 혼자 이게 가능했느냐도 궁금한 대목이에요. 경찰도
이 공범이 있는지 가능성에 좀 수사를 주목할 것 같죠. 직원 혼자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아마 이제 자금팀에는 네. 당연히 공범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게 그 오너가 직접 이 사건에 가담 안 해도 네. 평소에 뭔가 비자금이라든지 좀 이게 ESG 경영을 하잖아요. 이게 좀 지배 구조가 안 좋을 때는 범행에 용이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너 측이나 그다음에 자금팀이나 은행까지 조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괴나 있잖아요. 금괴가 5만 원짜리보다 이게 더 숨기기 좋은 게 아닙니다. 네. 5만 원짜리가 이게 훨씬 더 파묻어놔도 더 안전하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뭔가 이게 지시가 있었지 않냐. 본인이 판단에 금괴 산 게 아니고 위선에 공범이 있다면 공범이 뭐 금괴를 조금씩 사놔라고 한다든지 이런 지시가 있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금 세탁이 안 돼요. 본인 이름으로 7% 이상 이게 사가지고 자금이 팔아도 그 자리 본인께 뜨잖아요. 저는 자금 세탁보다는 이것도 이게 배후 공범의 지시가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주식 관련해서는 아마 내부 이런 정보를 혹시 듣고 산 게 아니냐 이런 점도 이제 경찰 당국에서 좀 봐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그쪽 이제 회장 뭐 이쪽이나 뭐 위쪽에서는 다 간부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측성 발언이라는 말씀 저희가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소액 주주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소액 주주들 지금 이 소송까지 걸 생각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오스템에 다니는 한 직원이 굉장히 부적절한 사진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나는 빨갛게 운날 나는 랍스타를 먹었다 이런 사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 올려놨는데요. 소액 주주들 빨간 피눈물 흘릴 때 우리는 창립 기념일 기념하려고 빨간 랍스타를 먹었다. 굉장히 정말 이거는 마음이 아픕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변호사님, 이 횡령 자금 금괴를 사고 가족들에게 건물도 증여하고 가족들도 공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 다 회수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압류 들어갔으니까 현재 남아있는 재산은 다 압류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주식에서 손해를 봐가지고 손실이 생긴 거 있죠. 이런 부분은 결국 한 몇백억 정도는 결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100%는 또 안 되는군요. 지금 이게 이미 손해방구는 어떻게 더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인 지분이 43%가 넘어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망신이면서 외국인이 어떻게 우리나라 주식을 믿고 사겠나. 이런 게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순서로는요, 이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